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 뜻과 요리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는 김은경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밥상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좀 봄철 되니까 네. 나른하고 졸음도 오고 좀 원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기 회복이 되는 그런 음식 준비했는데요. 네. 무말랭이 해물솥밥을 만들어 볼게요. 아, 맞습니다. 정말 봄이 되니까 네. 입맛도 뚝 떨어지고 충곤증도 이렇게 함께 몰려오는데요. 영양 보충 제대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준비된 재료만 봐도 몸이 네.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반찬 따로 필요 없이 또 이렇게 풍부한 영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들어가는 해물을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해물부터요? 네,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서 썰어줄 거예요. 네. 좀 껍질이 들어가면 이 소화를 좀 방해해요. 껍질이. 그래서 네.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그리고 껍질째 조리를 했을 때 이게 붉은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조리를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기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라 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살짝 반대쪽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어줄 거고요. 이거를 종이 타월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두 장을 잡아서 하나는 요 몸통 쪽을 잡고요. 하나는 이렇게 껍질 있는 쪽을 잡아서 살살 하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아주 쉽게 잘 벗겨지죠? 예, 오징어 정말 싱싱하네요. 그렇죠. 네. 오징어가 껍질 싱싱하면 껍질도 훨씬 잘 벗겨져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벗겨주시고 만약에 조금 이렇게 남은 부분은 칼로 살살 긁어내면 싹 벗겨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채 썰어 줄 거예요. 채 썰어 줄 건데 지금 길이가 반으로 해도 되고 뭐 3등분을 해도 되고요. 오징어가 크면 3등분, 오징어가 작으면 반 정도만 해서 요거를 가늘게 채를 썰 거예요. 3mm 정도 두께다 생각이 되게 너무 두꺼워지면 질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 주세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 아래에서 겉돌지 않게, 너무 두꺼우면 겉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돌지 않게 가늘게 채를 썰어 주세요. 자, 이렇게 다 채를 썰었으면요. 이거를 이제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 주시고요. 예. 썰어서 여기다 그냥 같이 집어넣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처음 오징어 네. 썰 때는 네. 방법을 몰라서 네. 위에서 막 미끄덩거리고 그랬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네. 제 자신도 조금 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아주 잘 썰으셨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미끄덩미끄덩해서 위험해요. 그래서 잘 잘하셨어요. 네. 놓고 이제 새우도 손질을 할 건데요. 이제 머리를 떼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띄면 내장이 나와버려서 지저분해서 네.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버리세요. 깨끗하게 쫙. 네.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서 요 두 번째 마디 정도에 이렇게 이쑤시개나 꼬치 같은 걸 이용해서 푹 찔러서 살살살살 빼면 요 등 쪽에 이렇게 내장이 쫙 나와요. 두 번째에다가 그래서 살살살 등 쪽에 내장이 쫙 빠져나오게 이렇게 빼주세요. 모양 내서 꼬리를 남겨주셔도 되는데 근데 또 먹다 보면 밥이랑 같이 섞어서 먹는데 또 꼬리만 또 남으면 그것도 뱉어내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빼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튀김 같은 거 할 때는 꼬리도 이렇게 남겨놓죠. 그거는 튀기면 바삭바삭해서 먹기도 괜찮고 하는데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남겨놓으셔도 되고 그냥 나는 나중에 먹는 거 이거 남는 거 싫다 하면 이렇게 싹 빼주세요. 새우 등 쪽에다가 네. 살짝 네. 이렇게 칼집을 내면 네. 나중에 새우가 익었을 때 더 예쁘게 맞아요. 된다고 나비 배웠거든요. 모양처럼.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꼬치를 이용해서 내장을 제거했지만 중간에 내장이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장이 요때 마저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보면은요, 홍합은 껍질째 그냥 위에 올려놔서 나중에 빼도 이렇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홍합에 보면 여기 수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가위로 자르거나 다 뜯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홍합 껍질기에 약간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 거 솔로 좀 닦아 주셔야 돼요. 솔로, 예. 칫솔 같은 거나 그런 솔로 닦아 주시면 깨끗하게 손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닭고기를 넣을 건데 살코기를 넣을 거예요. 닭가슴살을 쓸 거예요. 예, 닭가슴살을 쓸 건데요. 닭가슴살이 두툼해서 한 반으로 이렇게 점여준 다음에요. 1cm 정도 네모지게 썰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길쭉길쭉하게 한 1cm 간격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으세요. 네, 그렇죠. 1cm 정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해지게. 왜? 잘하고 계세요. 잘하시네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좀 미끌미끌한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해주세요. 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정말로. 이제 살코기 부분이니까 기름기도 적고요.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원기 회복하는데 정말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지. 채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닭가슴살 같이 고단백 영양소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버섯이 또 얼마나 영양 덩어리예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이렇게 해서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얄팍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건 생표고 준비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좋은 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 해만솥밥이랑 다르게 오늘 한 가지 더 넣은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이거 무말랭이 아닌가요? 네, 선생님? 무말랭이에요. 물을 한참 제철일 때 맛있을 때 말려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밥을 하면요, 무말랭이에 어떤 그렇게 씹히는 식감이 남아 예. 있어서 훨씬 또 좀 색다르게 그걸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말랭이를 그냥 지금 안 불린 거예요. 안 불린 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물에 불려갖고 쓰셔야 돼요. 아, 물에 불린다고요? 예, 1차 불린 다음에 밥을 저어주셔야 돼요. 그냥 밥을 지면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무말랭이를 했을 때 뭐라 이렇게 말리면서 나오는 게 이렇게 무말랭이 특유의 좀 지린 맛이라 하나 좀 그런 있죠, 맛이 예, 좀 예. 살짝 있어요. 그 맛을 없애주는 게 바로 얘예요. 양파요? 양파. 오, 양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양파 중에서도 껍질. 양파 껍질이요? 이 껍질이 그 무말랭이의 그런 좀 뒷맛이 그런 걸 없애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양파를 깨끗이 그냥 물에 씻으세요. 예. 응? 물에 씻고 그다음에 흙 같은 게 묻어있으니까 씻고 이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껍질째 뚝 그리고 여기는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요거만 잘라버려요. 요거만 버리면 돼요. 왜냐면 뿌리 쪽은 뿌리 사이사이에 뭐가 지저분한 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껍질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뚝 큼지막하게. 썰으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이거를 물로 끓여서 양파물을 만들 거예요. 아, 물을 끓여요? 예, 이거 양파물. 이제 일로 와보세요. 네. 자, 무말랭이도 무말랭이 갖고 오세요. 들고.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물이 준비돼 있어요. 그냥 맨물이에요. 껍질째 그냥 넣으세요. 통으로 넣고. 통으로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켜세요. 그리고 끓이세요. 이제 끓었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끓으면은 이 무말랭이를 넣으시는 여기다 거예요. 넣고. 네, 넣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양파 물을 우려낸 다음에 무말랭이를 넣고는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무말랭이를 삶을 때 양파 껍질을 채로 넣으면 네. 쿡쿡한 냄새를 잡을 수가 있다. 맞아, 그 쿠쿠만 냄새.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게 바로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무말랭이만 이제 건져내면 돼요. 네. 우선은 제가 통째로 건진 다음에 자 빼주시면 되고요. 양파만 건져서 자 무말랭이만. 네, 무말랭이 이렇게 건졌을 때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오늘은 이거를 밥을 짓지만 우리가 무말랭이 장아찌도 하고 또 무말랭이를처럼 무나물처럼 볶아서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짜는 거는요 이렇게 잡고서 주먹을 꽉 쥐어서 짜야 돼요. 아, 그렇게요? 한번 짜보세요. 자, 네.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아우 잘하네. 그렇죠. 아우 역시. 이 물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무 자체에 이렇게 씹히는 맛이 나요. 됐어요. 그 정도. 훌륭하세요. 요거를 이제 밥이랑 같이 져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끓여놓고요. 그리고 이제
쌀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쌀을 맵쌀이라고 해요. 네. 근데 맵쌀만 넣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찰진 맛이 나는 찹쌀을 섞어서 찹쌀. 해주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찹쌀이랑 맵쌀이랑 반반씩 섞었어요. 한 30분 정도만 물에 불려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찹쌀이 불렸을 때 약간 투명한 게 덜하죠. 네, 더 그쵸? 탱글탱글한 네, 느낌. 그리고 더 꽉 차 보이는 듯한.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 불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다가 체에다 받쳐서 네, 여유 있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물기가 쫙 빠져나오는데 저는 이걸 일단 한번 물을 빼갖고 온 거라서 아마 물이 안 빠져나올 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수는 이제 다시마 육수를 사용할 거예요. 네. 다시마 육수는 우리 어제도 배웠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넣기 전에 우선 여기다가 쌀을 넣어주세요. 쌀을 넣고. 쌀을 넣어주시고요. 쌀이 지금 2컵이 들어갔어요. 2컵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먼저 간을 조금 해줄 건데요. 거기 간장하고 청주 있어요. 간장. 네, 청주. 해서 이거를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청주도 넣어주세요. 우리 해물을 같이 넣고 밥을 지니까 예. 잡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청주를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지금 2컵 했으면 물을 한 1가 4분의 3컵 정도. 그 정도만 조금 적게. 그렇게 해서 밥물을 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컵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4분의 3컵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밥물을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한 번에 이곳에 넣는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다 넣고서 물을 잡으려 하면은 그러면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재료를 넣기 전에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도 이렇게 넣고요. 와. 네. 그리고 오징어도 넣고요. 표고버섯도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완전히 풍부하게. 그 다음에 무말랭이도 좀 넣으세요. 그래서 무말랭이도 넉넉히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많아 보여도 밥을 해서 먹어보면 별로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건강,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합은 위에다 올려놔주세요. 만약에 나중에 껍질을 벗길 거니까 속에 있으면 힘들어서 홍합만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어서 밥을 지으러 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렇게 불에다가 올려놔 주신 다음에요. 불을 켜세요. 불을 키우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열기는 있어야 되는데 센 불을 하다 보면은요. 익기도 전에 안이 밑에가 타버렸어요. 타는구나, 예. 그래서 중간 불을 줄이세요. 중간 불을 줄여서요. 자, 이게 바글바글 끓으면서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오랜 시간을 끓여야 되네요. 그렇게 그 시간이 오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한 7분이면 얘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오. 근데 요거랑 이제 요거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예. 요즘 봄에 또 봄나물에 또 네, 뭐가 또 있냐면 달래가 아주 제철이거든요. 달래 줘야죠. 그렇죠. 예. 달래장을 만들어서 같이 또 곁들여 볼게요. 좋습니다. 네, 우리 달래를 한번 또 손질하러 갈게요. 네. 이게 사실은요, 봄나물이 좋긴 좋은데, 손질하는 게 조금 번거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봄나물을 잘 안 먹을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 달래 이 알 부분이 있죠. 양파같이 알 부분이 좀 두껍게 있거나 지저분한 애는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듯이 벗겨주세요. 두꺼운 애들은 그렇게 해서 좀 벗기세요. 얇은 애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두꺼운 것만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것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매운맛이 나는 달래가요? 매운맛이 나요. 오. 약간 팥처럼 네. 매운맛이 나. 익혔을 때는 향긋함이 맛있는데요. 안 익혔을 때 매운맛이 나는데 그 매운맛이 바로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달래의 향긋함도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얇은 애들은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쓰면 좀 맵죠. 네. 그래서 보시면 칼등으로 얘를 쫙, 마늘 빻듯이. 네, 쫙 이렇게 하면은 매운맛도 덜해주고 씹는 맛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큰 애들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큰 것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으깨서. 보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으깨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뿌리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한 2cm만 남겨놓고 잘라버리세요. 네, 2cm만 남겨놓고 잘라버리고요. 요거는 사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종종종종종종 다져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네, 자, 그리고서는 아주 얇게 다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전에 네. 막 이렇게 칼질할 때 탕탕탕탕탕 소리가 나면 요리 잘하는 사람 같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건 요리 못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각사각사각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소리 낸다고 요리 잘하는 거 아니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 소리만 사각사각하게 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볼에다가 이거를 담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담을게요. 그리고 달래는 좀 넉넉하게 뻑뻑하게 해도 되니까요. 뻑뻑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간장이 2가지 간장이 들어가요. 자, 국간장하고요. 국간장. 네, 우리 한국간장이라는 국간장. 그 다음에 진간장. 그리고 약간 칼칼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념장으로 쓰는 거니까 비빔 양념장으로 참기름이 참기름. 조금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네. 한 가지 더. 설탕 대신에 저는 오늘 여기다가 매실청을 넣을게요. 매실청을. 네. 네. 매실청을 넣어서 좀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은은하게 배어 들어가게 할게요. 자, 그냥 이거 맨밥에 이것만 비벼 먹어도 너무 그래도 맛있겠죠.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달래장도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오. 자, 그 사이에 밥이 어느 정도 끓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뜸들게 좀 불을 좀 보러 갈까 봐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불을 줄였는데 얘가 막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게 물이 끓어오르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불을 제일 약한 불을 줄여주세요. 약불에다가. 예, 약불을 넣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뜸을 들여주신 다음에 불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10분 정도 주시는 게 놔두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어보고 싶어도 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맛이 없는 거죠. 저 열어보고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고 싶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참으세요. 네. 근데 요 시간만 만약에 냄비밥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 불조절과 시간만 잘 맞춰서 하시면 네, 그러면 맛있게 살짝 밑에가 살짝만 눌어서 나중에 누룽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돼요. 아. 그 태워버리면 안 돼요. 그 밑에가 타면 전체가 다 탄 맛이 나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밥이 이제 뜸이 다 들어서 네.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어떻게 됐나 이쪽 거 열어볼게요. 자, 와. 자, 이렇게 맛있게, 네, 향이 어때요? 우와. 맛있겠죠? 그래서 네. 보면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거든요. 네. 절로 좀 갖고 갈게요. 네. 네. 우선 요거부터 옮겨 놓을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달래가 많이 들어가서 뻑뻑하다 느껴질 정도로 달래 좀 많이 넣어서 해주세요. 네, 너무 묽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한번 옮겨 볼게요. 우선은 오. 맛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찹쌀이 들어가서 찰진 맛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우가 들어가서 익으니까 이 색깔이 또 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죠? 더 먹음직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도 보세요. 새우도 이렇게 들어갔죠? 좀 이 골고루 드시게 해야 되니까 새우도 홍합도 뭐 이렇게 해서 홍합살만 빼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뭐 아니면 모양 내서 이렇게 넣었다가 먹으면서 빼게 해줘도 네. 되고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 보면 닭가슴살도 이렇게 들어가고 달래장을 딱 넣고 쓱쓱쓱쓱 비벼 먹는 거. 어우, 그러면 제가 무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세요. 무밥에다가 이제 요 양념장을 넣어서 김에 싸 먹으면 맞아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봄날의 피로를 물리쳐줄 영양 최고 무말랭이 해물솥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무말랭이 해물솥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양파를 껍질째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무말랭이를 넣고 불려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무말랭이의 쿰쿰한 냄새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향긋한 달래장에 비벼 먹으면 맛이 2배. 무말랭이 해물솥밥으로 활기충전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해물솥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무말랭이 해물솥밥은 우선 오징어는 껍질을 벗기고 3등분한 뒤 채 썰어줍니다. 새우는 머리, 내장, 껍질, 꼬리를 제거한 뒤 등 쪽에 칼집을 내 나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닭가슴살은 한 입 크기로 썰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물에 양파를 껍질째 넣고 끓인 뒤 무말랭이를 넣어 불려줍니다. 불린 무말랭이는 물기를 짜주세요. 불린 쌀, 찹쌀은 물기를 빼고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간장, 청주, 다시마 밑국물, 닭가슴살, 오징어, 새우, 표고버섯, 무말랭이, 홍합을 넣어 7분 정도 끓여주세요. 밥물이 끓어오르면 약불에 10분 정도 더 끓인 뒤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달래는 잘게 다진 뒤 국간장,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매실청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담고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무말랭이 해물솥밥 완성! 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해물솥밥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체력이 방전이 됐거든요. 그래요. 빨리 어떤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원개볼 하셔야죠. 예. 그러면요, 제가 조금 여기다 덜어드려 볼까요? 네. 그래서 골고루 여기 새우도 이렇게 가고, 저는 이제 일반 무밥이랑 달리 무말랭이를 넣은 게 또 이게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요, 달래장을 그렇게 해서 위에 달래를 좀 듬뿍,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쓱쓱 비벼서 여기다 이렇게 싹 올려서. 네, 그래서 이렇게 비벼갖고. 자, 그럼 제가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 무를 그냥 일반 무밥이랑 무발랭이 밥이랑 어떤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시나요? 우와, 무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를 말린 거잖아요, 무말랭이가. 그러면 또 그 안에 비타민 D도 또 생기거든요. 또 햇빛에 말리면서 그래서 영양분도 더 높아지는 거죠. 우와, 선생님, 제가 이제껏 먹은 무밥 중에서 네,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물로 만든 이 소스가 네, 달래간장. 네, 달래 간장이 네, 와, 이거는 네, 진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거 달래간장은요, 그냥 봄에 이거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넉넉히 만들어서 며칠 두고 드셔도 돼요. 그러면 아침에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갖고 네. 이거 넣고 김가루 좀 넣어서 비벼 먹어도 달래간장에. 진짜로 영양밥 없어도. 이 달래 간장만 있으면 진짜 밥 한 공기에다가 네. 스싹스싹 비벼서 먹으면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 네, 전 이미 네. 건강해졌습니다. 진짜.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제육에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한 제육 숙주볶음과 밑반찬으로 딱인 뱅어포 구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